남탄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미카엘의 가호 덕분에 환원의 바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도 큰 충격을 받아 얼마간 기절했었고 깨어나서도 극심한 두통이 몰려와 한참을 고생하고 나서야 이제 겨우 정신 차린 터였습니다. 대체 뭐가 지나간 거였지? 그랬기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해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사방을 살피자 깊은 어둠 속에 추락한 수많은 샤크들이 보였습니다. 꼴 좋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지. 너희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다. 남탄은 종말을 맞이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슴 한편이 짓눌리는 것 같은 이상한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뼈라도 부러진 것일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미카엘을 통해 얻은 힘이 있어 금방 치유될 터였고 그랬기에 애써 통증을 외면하면서 사라진 나무창을 찾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좀처럼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기절하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오래 기절해 있었나? 그래봤자 하루 정도겠지. 뭐 이젠 상관없어. 그래, 모두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왜 아직도 내가 여기 남아있는 걸까?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된 의문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며 또 다른 의문들을 낳았고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니야, 조급할 것 없어. 분명 미카엘께서 답을 주실 거야. 남탄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보다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정신을 가다듬고 옷 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친 후에 소리내 기도를 읊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까? 어쩌면 일주일이 지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으니 그저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만을 읊었습니다. 남탄이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그의 옆에 전에 없던 나무 한 그루가 앉은 키만큼이나 자라나 있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미처 발견하지 못했었던 것일까?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무창이 바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러진 나무창은 더 이상 빛을 잃어버려 미카엘을 만나기 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다시 보통의 나무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든 남탄은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그 어떤 신비한 능력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창이 부러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기절해 있었던 것도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남겨진 것은 오직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거야. 그걸 찾아야 한다. 세상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할지 모를 홀로 남겨진 이유. 남탄은 곧바로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비록 나무창은 힘을 잃었지만 미카엘에게 얻은 힘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왼쪽 눈을 통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도 길을 볼 수 있었고 하늘을 걸을 수 있는 능력으로 바다도 문제없이 건너다녔습니다. 또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았고 추위나 질병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나 지났을까? 사막을 횡단하면서 전에 있던 육지가 바다로 변한 것을 보았고 바다 위를 걸으면서 전에 없던 육지가 솟아올라 대륙이 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먹을 것이 보이면 항상 맛을 보았고 목마르지 않았음에도 마실 수 있는 것이 보이면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외로움에 지친 남탄은 이따금씩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듯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메아리뿐. 그리고 그때부터 머릿속에 생각난 것들을 입 밖으로 소리내 말하는 버릇이 생겨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거라고. 꼴 좋지.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
그러니까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 더 머물 필요가 없는 것 아닐까? 아니야. 어쩌면 악마 한 놈이, 그래, 어쩌면 강철 그 자식이 살아남아서 여기 어딘가에 몰래 숨어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에 숨어 있을 그놈을 내가 찾아내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해가 뜨면 지고 나서 그 다음 달이 뜨는 것이 당연하잖아. 신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야. 그래, 내가 여기 남은 건 모두 강철 그 자식 때문인 거야. 빌어먹을 악마 하나가 숨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놈을 찾아내면 그 즉시 죽여버릴까? 아니야. 그놈이 무슨 변명을 하는지 조금은 들어봐야겠어. 그래, 나타나기만 해주면, 그래주기만 한다면 용서를 구할 시간도 조금은 줘야지. 그래야 해. 그리고 나서 죽음을 벗어난 자에게 시간은 독과 같았습니다. 차라리 암흑 속이었더라면 견디기 조금 더 나았을까? 낮과 밤이 교차하고 계절이 변화하니 그것이 감각을 자극하여 남탄을 더욱 옥죄어왔습니다. 얼마나 찾아다녔고 또 얼마나 찾아다녀야 하는 것일까? 바다를 수없이 건너는 동안 그 많던 샤크들이 전부 사가서 무너져 내렸고, 대륙을 몇 번이나 횡단하는 동안 간간히 남아있었던 문명의 흔적들도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차라리 미쳐버렸다면, 그랬다면 더 좋았을 것을. 끝이 없는 기다림은 고통에 머물러 있는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탄은 모든 것이 얼어붙은 세상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세상을 몇만 번이나 돌고 또 돌며 모든 곳을 다 가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째서인지 이곳은 처음 와보는 곳 같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너무 변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량한 얼음 사막에 들어서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묘한 감정이 되살아나 전신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강해졌으니 남탄은 한동안 감정을 따라 길을 걸었습니다. 100년? 아니, 아마 1000년쯤 됐을걸? 그래, 어쩌면 10,000년이 지났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말이야, 내 말이.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져서 그게 조금 재미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100년은 확실히 지났고, 어쩌면 너무 오래되어 잊어버렸던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자 그것이 즐거워 조금 들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억해보려 노력해도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은 좀처럼 제자리를 찾지 못했고, 결국 전신을 타고 흐르는 묘한 감정이 아닌 가슴의 통증이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발길을 멈춘 것은 저 멀리 눈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어둠이 덮쳐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피할 생각이 없었던 남탄은 얼음바닥 위에 그대로 누워 눈폭풍을 입을 삼아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남탄을 덮친 눈폭풍은 순식간에 그를 뒤엎었고 점점 더 두껍게 쌓이며 온몸을 짓눌렀지만 남탄은 고통이나 두려움 대신 오히려 안락함과 따뜻함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일까? 무척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미카엘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섬광과도 같은 밝은 빛이 눈폭풍을 뚫고 하늘에서 내려와 남탄을 비추더니 그 빛을 타고 미카엘이 내려왔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려온 날인데 이렇게 기쁜 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한 탓에 다리가 제멋대로 부들거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잊어버린 미소를 기억해내느라 온몸에선 진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남탄을 측은하게 바라보던 미카엘이 이내 말을 전했습니다. 일어날 것 없다 남탄. 그대로 들어라. 신께서
지상의 인간을 모두 소멸하라 명하셨으니 안타깝게도 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네? 남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그래,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중요한 몇 마디를 놓친 거야. 분명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러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그것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구토를 불러왔습니다. 남탄은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몸 안에 든 것을 입 밖으로 쏟아내는 남탄을 보면서도 미카엘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말을 모두 전한 후에 그대로 날아올라 저 멀리 사라져감에도 남탄은 그를 붙잡을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뱃속에 든 내장을 모두 뒤섞어 한꺼번에 잡아당기면 이런 기분이 들까? 누군가 거대한 망치로 두개골 속에 든 뇌를 직접 두들기는 것만 같은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그 때문에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남탄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고꾸라지며 얼음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말았습니다. 분명 그대로 기절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째서인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꿈을 꾼 건가? 아니면 미카엘이 정말로? 진실이 무엇이던 간에 남탄의 참을성에 한계가 온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이 빌어 처먹을 망해버린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 거냐고. 차라리 나를 죽여. 그냥 죽이란 말이야. 내가 왜 이 지옥에 있어야 하는 거지? 들리나 미카엘? 미카엘! 남탄은 홀로 남은 세상에서 수십만 년을 보낸 후에야 마침내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 의심을 앞세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얼음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느끼고 있었던 묘한 감정이 가슴의 통증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통증은 마치 길을 가르쳐 주려는 신호같이 두꺼운 얼음바닥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남탄은 그동안 목숨보다도 아끼며 소중하게 지니고 다녔던 나무창을 꺼내들어 거칠게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단단한 얼음바닥은 좀처럼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한참을 쉬지 않고 두들긴 끝에 드디어 붉은 빛이 감도는 가죽주머니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본 주머니 안에는 낡은 노트 6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을 그토록 그리워했던 남탄은 그 어떤 의심 없이 노트 이곳저곳을 살피며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을 느꼈고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곤 바위에 걸터 앉아 1권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2월 24일 첫 번째. 뭐라도 적어볼까 해서 연필을 쥐긴 했는데 꼭 좋았었던 일을 적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뭔가를 적으려 할 때마다 모든 단어들이 괴로운 기억으로 연결되어 버리니 차라리 벗어나려 하지 말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끝나도 진작 끝났어야 할 전쟁을 질질 끌면서 10년이나 채웠으니 전쟁이 발발할 때 겨우 10살이었던 녀석들이 입대했을 땐 모두가 지쳐 있었고 잔뜩 겁에 질려 들어온 녀석들을 돌봐주려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단 몇 초 만에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동료의 머리가 터져 죽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면 누구든 온전한 정신으로 버틸 수 없게 된다. 뭐 그래도 어떻게든 꾹꾹 눌러 담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곤 하지만 전장 한복판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녀석들도 있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다 반쯤 나간 정신으로 적진에 뛰어드는 녀석들도 있다. 뽀빠이 그 녀석도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하마터면 불나방이 될 뻔했었지.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더 크고 강력한 트라우마가 덮쳐올 뿐이고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뿐이니 농담도 아니고 이보다 더 부당한 처사가 있을까? 세상은 내가 버리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묻고 있다.
아내도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전쟁이 끝나기 1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엿 같은 세상에서 내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유일한 것은 첫 장을 제대로 끝내지 않고 급하게 마무리 지은 이유는 다음 장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어 줄만으로, 때로는 몇 장에 걸쳐 자신의 생각과 그날 있었던 일들을 써놓은 오래된 일기장 6권에는 846편의 비극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는 동안 조각났던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았고 마침내 일기장의 주인이 강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힘들게 찾아다녔건만 세상에 혼자 남겨진 이유 따위 존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잃은 자의 영생.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남탄을 암흑으로 인도하려 했지만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강철의 일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남아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문득 무언가 떠오른 남탄은 가죽 주머니를 찾느라 파헤쳐 놓은 얼음바닥을 더욱 깊이 파내려갔습니다. 여기였던 거야. 분명히 이 아래 있을 거야. 얼마나 더 깊이 파내었을까. 그의 예상대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공을 들여 일대를 모두 파내자 강철이 아내와 딸이 묻힌 2개의 무덤과 그 위에 놓여있는 검 한 자루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종말의 날 치렀던 마지막 전쟁. 그것을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임에 만났던 조나단 신부와 그의 여동생, 그리고 강철을 처음 만난 그날 자신의 손에 죽어간 그의 어린 딸. 순차적으로 떠오른 기억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보정되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의 지난 과거를 보여주었고, 기억의 종착역은 자신의 손에 죽은 아내와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묻어두었던 깊은 슬픔이 눈을 타고 넘쳐 흐르자 후회가 미친 듯이 몰려왔습니다. 겨우 이딴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도 잔인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것인가? 후회는 의심을 확고한 신념으로 바꾸어 놓았고 불타는 복수심이 무덤 위에 놓인 검을 집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검도 남탄의 의지를 받아들인 듯 다시금 새빨갛게 불타올랐습니다. 멈췄었던 운명의 톱니바퀴가 새로이 맞물려 돌기 시작하며 사탄의 의지가 검을 통해 말을 전했습니다. 종말을 맞이한 세상에 홀로 남은 자여, 이제 진실을 찾아 여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모든 일에는 그에 해당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여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이자 오랜 벗이었던 루시퍼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의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려 노력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이라면 너의 바람이 곧 세상의 이치이며 너의 죽음이 곧 세상의 죽음이라는 말을 이해하겠지. 그 무엇도 내 삶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신조차도 말이야. 내가 들고 있는 그 검은 루시퍼가 너희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다. 그 안에 루시퍼가 알아낸 모든 것을 담아 놓았으니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아라. 무엇을 선택하던 그 검이 내가 내린 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남탄은 망설임 없이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기운을 통해 수천 년에 걸쳐 보고 듣고 경험한 루시퍼의 지식들이 남탄에게 흘러들어갔고 곧 그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정보가 있었으니 루시퍼가 7 세라핌과 싸우며 알아낸 또 다른 6 세상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신은 하나가 아닌 7개의 세상을 만들어 두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지의 세상 7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남탄이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기절했었던 것은 신이 보낸 환원의 바람 탓이었나? 이 꼴을 봤다면 강철도 웃지 않고는 못 버텼을 거야. 루시퍼, 결국 당신이 옳았어.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남겨진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으니.
당신의 뜻을 이어받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소. 지켜보시오. 천국과 지옥의 힘을 모두 물려받은 단 한 사람.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문과도 같았습니다. 세상과 세상을 이어주는 7개의 문. 남탄은 남은 6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그 힘을 하나로 모아 신에게 복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